자, 수능특강 문학 고전 시가 7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이렇게 화면 녹화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진도니까 열심히 잘 들으시고 열심히 시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이, 이 녹화하는 환경이 학교인데 여기에서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 후배들이 좀 시끄러워서 약간의 잡음이나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하는 이 음질이 조금 제대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해 바라고, 혹시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질문 받을 테니까 잘 정리해 뒀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파트는 고전시가 7번 용부가이고요. 페이지로는 60쪽입니다. 여기 수업 이미 했던 반 학생들은 건너뛰고 다음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용부가 나와 있고요. 페이지 좀 넘겨보면은 문제 4번에 있는 보기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 작품들에는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 각각 형상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와 화자의 논평이 제시됩니다. 자, 서두와 말미, 처음과 끝이죠. 인물을 형상화한 가사에서는 작품의 처음과 끝에 인물에 대한 소개, 논평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복수의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작품 중간에 이러한 소개나 논평이 삽입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논평은 특정 행동을 권하는 당부의 말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는 화자의 논평을 최소화한 채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열하며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죠.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할 때는 논평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열하고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가사의 교훈적 역할을 표면화하고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요. 부정적 인물을 형상화하니까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내죠. 경계의 성격, 여기서 경계라고 한다면은 부정적 행동에 대한 하지 말아라 라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경고와 경계, 이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문제 4번의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이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이고 그 인물이 부정적 인물이다 라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60쪽 본문으로 가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리하고 갈 건데요. 이 주제는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아니고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죠. 복수 인물입니다.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의 모양 보소. 제가 저 부인이라는 인물의 세모를 쳤습니다. 화자가 풍자 비판하는 첫 번째 대상으로서 저 부인이 등장을 해요. 자, 흉보기 싫지만 저 부인의 모습, 모양을 보면 흉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출가는 여자가 시집을 갔을 때 출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이 시집 간 지 3달 만에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다고 친정의 편지에서 시집 흉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시집 흉도 허다하다.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 심하다라고 흉보는 편지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편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계엄스럼부터 되었어라까지가 편지 내용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계엄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자, 계엄스럽다와 암특하다라는 것은 오른쪽 아래에 뜻풀이 나와 있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남을 시기하는, 시기한다, 샘내고 시기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유떼기 시누이와 엄숙떼기 맞동서며, 자, 시누이는 야유를 많이 보내고요. 맞동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항상 정색하고 차갑게 대합니다. 요악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씨안년의, 씨안년은 뜻풀이 보시면은 남편의 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시기를 많이 하고 야유를 보내고 너무 정색을 많이 하고 간악하다, 이렇게 흉을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식구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세도다 남노여복 들면알며 흠구덕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자, 남노여복이라는 것은 남녀 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 노빈을 말하는 건데 이 집은 식구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종, 노비까지 문제인 거예요. 노비들이 남의 흠을 헐뜯는 말을 일삼고 구석구석 모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집 식구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남편이나 믿었더니 남편 하나 있는 사람 믿었는데 10벌 지목되었다. 이 10벌 지옥은 10번 찍힌 나무를 의미하고 있는데 많이 속았다. 그러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 속을 썩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편지의 내용을 직접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집살이의 고달픔, 이 시집살이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이와 유사한 작품이 뭐 시집살이 노래라든지 이런 유사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에서는 실제로 시집살이를 행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힘들다, 동정과 위로를 건네는 시선을 화자가 보내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시집살이가 힘들다라고 소개하고는 있지만 결국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저 부인이기 때문에 그 시집살이 노래와는 달리 이 작품의 여인은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간수병을 기울인다는 말은 뜻풀이 보시면은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못 살겠다, 난 이제 혼자서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치마 쓰고 내닫기와 보찜 싸고 도망질에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여승은 여자 승려네요, 머리 자르고 승려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구경을 해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긴 장죽이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자, 긴 장죽은 긴 담뱃대를 말하는 건데 의인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담뱃대를 번님이다, 친구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문복이라는 거 옆에 뜻풀이 보시면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보는 일이 소일이다, 취미 삼아 늘 점을 본다.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 당시에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기대되는 행동들이 있었죠.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보살피고 어떤 이런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갈 생각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점을 붙인다라는 걸 봤을 때, 이 당시 가치관 기준으로 봐서 이 인물, 부인이라는 이 인물은 굉장히 부정적 속성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부정적 속성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서러미요 속으로 딴 생각에, 겉으로는 서러워해요. 여기 시집살이 잘못 왔다, 난 너무 힘들다 라고 서러워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집을 나가고 싶죠.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요. 반분대 보시면 뜻풀이에 살짝 칠한 엷은 화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으로 이를 삼고 털을 뽑아요. 뭐 눈썹도 뽑겠고요, 다리털도 뽑겠고요, 뭐 수염도 뽑겠고요, 그렇겠죠. 외모를 가꾸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본인이 해야 할 집안일이나 또 남편의 내조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시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부모에게도 말대답을 하니까 당연히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구려 만넋수다. 남편이 걱정해도 뒤중구려라는 말은 삐뚤어지게 라고 되어 있죠. 만넋수는 말대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들고 나니 초롱꾼 뜻풀이 보시면 사람은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다는 말, 맘먹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저 부인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결심하냐, 팔자나 고쳐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반자랑 모두하며 색주가나 하여볼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색주가라고 한다면 뜻풀이에 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색이 붙은 걸 보니까 유흥주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자나 고쳐볼까 라고 마음먹으면서 술집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이 당시 조선시대 당시 가치관으로 미뤄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되었으면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저 부인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풍자하고 꼬집는 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인물이 바뀌어요. 남대문박 뺑덕어멈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화자가 풍자 비판하는 두 번째 대상이죠. 이 뺑덕어멈도 저 부인 못지않게 굉장히 그릇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뺑덕어멈한테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본데 없이 자랐다라는 말은 근본 없이 자랐다 이런 얘기예요.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이 근본 없이 자랐구나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저기 물음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 음식공론. 자, 물음맞춤과 말전주 뜻풀이 보시면은 물음맞춤은 양자 사이의 말이 다를 적에 삼자 앞에서 대질하여 변론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툼이 있었을 때 끼어드는 것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전주는 이간질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구절을 쉽게 생각해서 어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끼어들고 본인을 직접 싸우기도 하고 이간질도 한다 이런 구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주변 인물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무당소경 푸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자,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당대 유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조상은 젖혀놓고 당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조상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냈어야 됐는데, 이 지금 뺑덕어멈이라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불공, 부처님께 공무를 바친다라는 거죠. 불교에 돈을 쓰고요. 무당이라는 것은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 불러서 굿하고 푸닥거리 하다 보니까 의복까지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즉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안 지내고 불공을 드리고 무당을 부른다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남편 모양 볼짝시며 삽살개 뒷다리라 자식 거동 볼짝시며 털벗은 솔개미라. 자, 요 두 구절 일단은 비슷한 구절이 짝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법이라고 표현법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볼품없는 모습, 남편이 삽살개 뒷다리, 개 뒷다리처럼 털이 북슬북슬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식도 보면은 털벗은 솔개미, 솔개라는 거 새 말하는 겁니다. 솔개라는 새 종류, 매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없는 새라는 것은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뺑덕어멈이 유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모습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엿이랑 떡을 파는 장수에게는 아이 핑계를 대고 얻어서 자기가 먹습니다. 탐욕스러운 먹성 드러내고 있고요. 물레앞 씨앗은 선아품 기지개라. 자, 물레 씨앗, 여기 씨앗은 제가 목화씨를 빼는 기구라고 적어놨고요. 물레는 그 목화에서 씨를 추출하는 기구입니다. 어쨌든 이 둘 다 당대 여성들이 집안에서 많이 하는 일이라고 기대되는 이제 그런 집안일을 상징하는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물레 앞 씨앗 앞에서는 하품하고 기지개를 하고 있다, 집안일은 지루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야기책 소일의 음담패설 요기로다. 이야기책이라는 거는 소설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책이라고 한다면 한자 경전, 유교 경전을 읽어야지 어디 불경스럽게 소설을 읽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만큼 소설을 굉장히 평가절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책의 소일거리를 한다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담패설, 야한 농담도 주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모로 이 뺑덕어멈이라는 여인은 부정적인 행동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며 인물 초인 떨려나기 뱃조박이 되겠구나. 이 집 저 집 이간질도 하고요. 인물 초인 떨려나기 뜻풀이 보시면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가 이 초인이 남자를 끌어들인다라는 건데, 끌어들였다가 쫓겨나고 펫조박이 되겠다. 펫조박이라는 것은 조박을 차는 신세, 즉 거지꼴이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어려워지는 집안 살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간살이, 살림살이는 줄어들고요.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휘들이 서로 대비적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네요. 치마가 짧아져 간다라는 것도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치마를 만들 천이 부족해져서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주심 이를 삼아 꾼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하여 보자. 총 없는 헌 집신의 이 총도 집신 앞쪽에 양옆 운두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집신이라고 한다면은 발 양쪽에 있는 이런 발을 받쳐주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없다라는 거는 집신이 굉장히 낡았다라는 거죠. 그 헌 집신을 신고 어린 자식을 들쳐업고 어디를 가냐면 혼인하는 곳, 장례 지내는 곳, 그런 곳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음식을 찾아내서 받아내는 걸 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인, 장사하는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얻어먹는다라는 거죠. 꾼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회하여 보자라는 것은 빌린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곡회라는 거 뜻풀이 보시면은 친구끼리 모여서 저렇게 술을 마신다. 네, 빌린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친구끼리 술 마신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의 세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맞추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또 어른 싸움이 또 가부지제. 가부지제 옆에 뜻 보시면은 부인의 잘못으로 남편이 벌을 받게 된다. 결국 뺑덕아범의 잘못으로 그 남편이 매를 맞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공연히 성을 내어 무죄한 자식치기, 공연히 화를 내면서 무죄한 아무 죄 없는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요.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압이 원망이라, 자기 자식 씨앗 딸을 남에게 시집 보냈으면서 중매압이 중매 서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못난 집안에 내 딸을 시집 보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매 서준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어떤 본인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요,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네. 자, 며느리를 내쫓았으니까 아들은 졸지에 돌싱이 됐습니다. 호랍이가 되어버렸고, 딸 자식도 자기 마음에 안 내킨다고 데려와 버리니까 남의 집 아들도 마찬가지로 호랍이가 된 거죠. 남의 집에 결단을 냈습니다. 결국 이 아들, 딸 자식, 뺑덕어멈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런 아들, 딸들도 뺑덕어멈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목구멍이 두시하면 들썩하면 무례무이 음란이요, 목구멍이 열리면 입만 열면 무례하고 정의롭지 않고 음란한 말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송대고 개귀하다. 방송대곡이라는 거는 큰 소리로 슬프게 곡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곡을 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해괴하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싸 드러눕고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소 흐뭇하다. 자, 생투기라는 거는 남편에 대한 질투심을 말하는 겁니다. 질투심이 심해서 머리 싸 드러눕다가 간부 달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자기도 간통했던 남자, 간통남, 불륜남이랑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관비정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뜻풀이 보시면 죄를 범한 여자를 관비로 소속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륜죄를 저지르려다가 걸려서 관비, 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화자는 흐뭇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행실로 벌을 받는 뺑덕어멈에 대해서 화자가 통쾌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흐뭇하다라는 시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 나왔네요. 자, 마지막에 이런 인물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무식한 창생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보소. 창생이라는 거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저 거동을 자세히 봐라. 그른 줄을 알았거든 고칠 개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위주하소. 이 두 구절 우리 대구법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틀린 줄 알았으면 고치고 맞는 줄 알았으면 행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렬하나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고 하나 그름 옳음 모를 손가, 틀리고 옳은 곳을 모르겠는가 알겠지. 그러니까 틀린 줄 알았으면 고치고 옳은 줄 알았으면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침을 주기 위한 성격의 구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의 논평과 권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권면도 있고요, 또 경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릇된 행동은 하지 말 것이고, 그릇된 행동은 지양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옳은 행동은 행할 것을 권하는, 특정 행동을 권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작품의 전체 주제에서 드러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정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뜻풀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뜻풀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꼭 개별적으로 완벽히 습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62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잠깐 시간 멈춰 보시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 풀이 들어갈 거니까요. 잠깐 일시 정지 눌러 놓고 1번, 2번, 3번,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답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답을 찾으면 1번이죠. 1번 기억은 긴 장주기 번님이요 문복하기 소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을 의인화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 장주기 번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담뱃대를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의인화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이 부분은 저 부인이라는 여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나 피고 점이나 치는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친구들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시험 공부 때 열심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 동사구조 반복, 감정 나타내는 어휘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편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편지라는 거 저 부인이 시집간 지 3달 만에 시댁 식구들을 흉보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답을 찾자면 5번이 되겠습니다. 내 천지를 아는 여승이 남을 뜨는 것을 핑계로 가출할 것을 권유한다. 여승이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저 부인이 여승 따라 갈까라고 고민했던 적은 있지만 여승이 권유하진 않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선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3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한다. A에서 E 중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규곤의칙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성 교훈서로 책 제목인 규곤의칙은 방문안의 거동과 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책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체제를 유지하고 유교 이념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부녀자가 지켜야 할 규범들을 23개 나눠 설명했는데 조항의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규범, 가족에 대한 규범, 타인에 대한 규범, 그 중에서도 A, B, C, D, E 이 5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만 용부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만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답을 이야기하자면은 3번인데요. A, C, E. 자, 무당과 불교에 대한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죠. 본문에 제 조상은 젖혀놓고 불공하기 위협이라 그리고 그 아래에 무당 소경 불러서 의보까지 다 나가고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경계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거가 되는 어떤 기준이 A 조항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 보시면은 집안 살림을 일으키는 도리 아녀자가 부녀자가 여성이 가족을 잘 섬기고 집안 살림을 일으켜야 하는데 본문에 보시면은 세간이 줄어진다 또 물레압 씨압에서는 하품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즉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비판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도 맞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E가 조금 찾기 어려웠을 텐데요. 아랫사람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구절에 이게 있었어요. 거세도다 남노여복 들면알며 흠구덕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노여복은 남녀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남녀노비, 남녀종이 흠구덕을 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이런 것들은 아랫사람을 제대로 통솔하고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 2도 이 알파벳 2도 그 기준 조항이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친정 부모를 대접하는 도리라든지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에 대한 내용은 본문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정답으로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참고로 친정부모라는 건 여자 쪽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시댁은 남편 쪽의 부모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일단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에서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보기는 아까 시작 때 읽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을 찾아보자면은 A와 E에서는 5번입니다. A와 E에서는 저라는 말을 통해 C에서는 그러한가 라는 말을 통해 화자와 작품 속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자, A와 E에서 저라는 말 나오죠. 저 부인의 모양 보소 라고 나오고 E도 저 거동을 자세히 보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그러한가,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왜 저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죠. 이런 말을 통해 화자와 인물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거리감을 설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맞는 내용 설명이에요. 그런데 저 부인이나 뺑더가멈 행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군.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감을 드러내는 게 이 부정적 인물들이 행동 변화가 해야 된다,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인의 화자가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 여기죠. 두 번째 뺑더거멈 소개하는 부분. 그래서 소개한 인물이 두 명이기 때문에 저 부인과 뺑더거멈 두 명이기 때문에 작품 중간에 삽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도 꼭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해서 시험에 충분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고전시가 7번 강의는 7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 보도록 하죠.